안녕하세요. 이해지는 남자들 홍준기, 임종호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양치법, 치아관리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형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치과에 가면은 잘 닦으세요, 관리를 잘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세히 잘 알려주거나 하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꼼꼼히 관리하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양치질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양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잘 닦을 수만 있으면은 뭘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은 없을 텐데 결국에는 목적은 잘 닦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치아가 네모난 형태가 아니고 굴곡도 있고 파여진 데도 있고 이 사이에 틈도 있고 이랑 잇몸 사이 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게 중요하죠. 사실상 사람마다 치아의 상태도 다르고 치아의 모양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닦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대표적인 양치법이 있습니다. 이건 좋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순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간단하게 횡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횡으로, 그리고 이 방법은 간단하고 옆면을 재빠르게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편하죠? 그쵸? 다들 이렇게 닦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근데 이것만 평생 주구장창 이렇게 닦는다. 안 좋겠죠? 뭐가 안 좋죠? 일단은 잇몸이나 치아 뿌리 부분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손에 힘을 좀 빼고 살살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회전법인데 칫솔을 위아래로 회전을 하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 쪽에 칫솔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껴있는 음식물들을 좀 더 쉽게 청소해 줄 수 있죠. 횡마법 같은 경우에는 그 굴곡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전법을 같이 사용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횡마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마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반면에 회전법은 딱 보더라도 뭔가 부드럽게 잇몸이랑 치아의 모양을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 치아랑 치아에 있는 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닦아줄 수 있으니까 분명히 횡마법이랑 같이 조화롭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양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바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좀 익숙치 않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이랑 잇몸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 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3mm 정도의 틈이 있는데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세워줘서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를 문질러서 닦아주는 게 이제 바스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치주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양치법입니다. 바스법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약간 45도로 세워서 이렇게 동글동글 바스법입니다. 다만 이제 잇몸이 좀 부어있고 안 좋은 상태인데 이거를 처음 써본다 하시면은 좀 잇몸에서 피가 좀 나고 좀 아프거나 뿌리 부분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시큰시큰한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치은염일 수도 있고 치주염일 수도 있고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더 양치를 꼼꼼하게 잘해 주시던지 양치를 꼼꼼하게 했는데도 계속 피가 난다. 그러면은 저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보통 와타나베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도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방법인데 이 방법은 좀 잇몸이 안 좋아서 좀 꺼지고 이 사이에 틈이 깊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이제 벌어져서 잇몸이 벌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틈 사이로 칫솔모를 세워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이제 위아래로 닦아주고 옆으로도 문질러서 닦아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타나베법은 사실은 약간 특수한 칫솔이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용으로 제작돼가지고 3열로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3열 이상이잖아요. 근데 와타나베법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칫솔은 2열에 굉장히 가느다란 와타나베법 전용으로 혹은 치주 스파라고 하는 거 전용으로 나온 칫솔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손을 정교하게 써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을 그렇게 정교하게 잘 못 쓰기도 하고 또 어른이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쉬우면서도 어느 정도 닦이는 방법은 보통 묘원법이라고 해요.
동그랗게 하는 건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횡마법처럼 옆으로 한다기보다는 옆으로 하면서도 위아래로 하면서도 그 모든 거를 조합해서 동글동글하게 손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10살 미만의 아이들한테 칫솔질을 가르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죠. 가장 쉬우면서도 복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100배 나은 거고요. 크림을 안 들이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거의 99%의 분들은 칫솔만으로 구강 관리를 한다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칫솔뿐만이 아니고 치실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치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음식물이 많이 끼는 곳은 치실을 사용을 한다. 혹은 앞니같이 치석이 조금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끼는 곳에는 치실을 꼭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치실 사용을 할 때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여기 틈이 있으면은 이거를 뺐다 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뺐다 꼈다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치아의 틈이 조금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뿐만 아니고 이게 뺐다 꼈다 하면서 힘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잇몸이라도. 게다가 치석이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물이 잘 빠지거나 치석이 제거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문질러 주면서 뺀다. 이렇게 치실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치간 칫솔. 치간 칫솔은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죠? 치간 칫솔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이를 닦아주는 거예요. 치간 칫솔도. 근데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칫솔이니까 솔이 있고 어느 정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이 조금 공간이 있어서 치실로만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크고 하는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는 게 좋죠. 젊으신 분들이나 치주가 건강하신 분들은 치실로도 충분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치실, 치간 칫솔도 칫솔과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건강한 구강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n't wait till I'm back up on my feet.